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요, 마치 이슈별 대결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관세 이슈가 부각될 때는 조방원, 실적 이슈가 부각되면 반도체, 여기에 금리 이슈가 부각되면 바이오, 이렇게 서로서로 수급을 주고받고 있죠. 섹터들 간 힘 겨루기가 계속되는 이 시점, 우리는 대체 어딜 봐야 할지요? 앞으로 어떤 섹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잡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4분기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해 궁금증 또 고민 있으시다고요?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또 주식과 관련된 각종 특급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자료 받아가실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가득히 채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과 함께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오늘의 증시 기상도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화요일장 오전 국내 증시 날씨 만나봅시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소 흐린 모습인데요. 이유는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업무를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만약 10월 1일 전까지 미국의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 내 정부 일부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하니까요. 투자자들도 조심스럽게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로는 연휴와 조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수가 끝나면 더욱 풍요로운 가을, 추석은 참 반가운 명절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추석 징크스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곤 합니다. 아무래도 긴 연휴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미리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추석 징크스 정말 있는 걸까요? 오늘 증시기상도에서는 작년 추석엔 어땠을까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작년을 돌아보면요. 작년 추석이 9월 10일이었는데요. 8월 말에는 2,600대 후반이었던 코스피가 추석 전주에는 2,500 초중반까지 내려앉았다가 연휴가 끝나자 다시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에다 개천절 한글날까지 이어지면서 연휴가 유난히 길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더 신중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올해는 과연 추석 징크스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오마이 주식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추석 징크스를 이겨낼 방법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죠. 오늘 증시기상도에서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섹터는 바로 화장품입니다. 요즘 K뷰티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수출기를 넓히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작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미국 MZ세대의 반응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틱톡샵에서는 이 K뷰티 열풍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바람이 중동 지역까지 퍼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핫한 화장품 섹터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이 피부 재생 시술로 유명한 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160% 가까이 급등한 기업인데요. 지금 주가가 5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가의 목표 주가 79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모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는 뷰티 섹터 그리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잠시 뒤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데이터와 관련된 섹터인데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이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가 되었고 아직 복구가 안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보안, 혹은 데이터 2차 전지, 그리고 재난과 같은 여러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함께 살펴볼 기업은 바로 파이오 링크입니다. 이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30%를 질주하면서 상한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걸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하자 움직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안정성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재료와 함께 이상원 가이드와 현명한 투자 해보시죠. 지금까지 증시 기상도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수익 드림팀이 뭉쳤다. 분석의 달인 날카로운 분석. 든든한 나침반. 친절한 동행. 부드러운 카리스마, 투자의 빅픽처.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투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승을 향한 비행,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정리를 정말 잘 해주네요. 최인정 캐스터와 오늘의 증시 날씨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 증시의 낙폭 회복에 비해서 이 탄력적인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눈치를 보는 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주식시장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보물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의 보물지도 궁금하시죠? 바로 방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주목을 해야 할 기업입니다. 꼭 챙겨가셔야 할 알짜 꿀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모든 이 보물지도 비밀 정보가 바로바로 제공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낌없이 여러분 챙겨 가실 수 있을 만큼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하기 전에 든든하게 챙겨 가시고 오늘의 수익 여행은 더욱더 즐겁게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책임져줄 오늘의 가이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놓치면 후회합니다. 이 돈의 흐름을 읽는 말렙 탐험 대장인데요. 오마이 주식 이상원 가이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여행의 가이드 이상원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참 오르락내리락 방향성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만 잘 안다면 사실 주식시장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또 특히나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도 이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투자 방향성까지 함께 또 잡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방향성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와 보물지도까지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상반기 코스피가요, 4천선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이 방산과 조선 또 AI와 같은 한국 주력 산업들의 수요가 이렇게 늘면서 기업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다만 5,000포인트 달성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지배 구조 개선이 일단 필요하겠고요. 또 여기에 주주 환원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은 이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고민이 깊어지죠. 긴 레이스를 떠나가기 전에 저희가 얼마나 숨 고르기를 해야 할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신중하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진단 좀 부탁드려볼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날씨가 우중충하면 이제 떠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였다면 요즘 들어서는 뭔가 해가
해가 뜨기도 하지만 비가 내리기도 하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까 이화영 MC와 이 최인정 캐스터가 미리 얘기를 해줬었겠지만 조금 더 저와 같이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기 위해선 왜 이런 방향성이 잡히지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연휴를 앞둔 경계 심리. 대체 왜 나올까요? 아까 최인정 캐스터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참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년, 매해 우리는 명절이라는 것을 항상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명절이라는 것을 앞두고 시장은 항상 수급들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시점이에요. 특히나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의 힘이 강해져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혼조세는 여전히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연결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좀 꽂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휴간 시장의 불확실성.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목이라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일단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자면 증시에는 어떤 게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게 지금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상승 동력으로 꼽아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나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도 역시나 이 시장을 누르거나 올리기도 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와 2차전지, 제약과 반도체 이런 업종들의 개별적인 이슈들까지도 시장을 여전히 상승으로 이끌어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지금으로서 보면은 이제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런 얘기도 했었죠. 최인정 캐스터가 이 셧다운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잠깐 했었는데 이 셧다운, 오늘의 시장을 하락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셧다운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매년 셧다운이라는 우려는 역시나 시장에서 이벤트만큼 있었고 그 이벤트들을 계속 소화해 오면서 지금의 시장은 우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증시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잠깐 잡아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이러한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장기간 동안 시장이 열지 않는 이 연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더 빠질 우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자, 자연스럽게도 모두 다 내가 확정된 수익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저가 매수로 인한 이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상승 모멘텀도 역시나 유지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간 연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으로서는 잠깐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하락이 항상 위기는 아니다.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불안정하고 심리가 어긋나 있다면 그 심리만 잘 잡으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주식이 아직 없는 상태인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이 최적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중간중간 제공되는 보물지도까지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이죠. 하락이 항상 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이죠. 월가 IB 쪽에서도 코스피 지수를 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JP 모건 측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시나리오를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죠.